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요약집의 21페이지에 이제 등록, 자, 등록하고 이제 결격사유, 자, 각각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한번 이제 등록 아래다가 이제 한 문제, 우리 등록 전체적인 게 꼭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자, 특히 이제 등록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결격사유, 자격결한다는 결격. 자, 이런 사람들 중개업을 아예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12개가 나올 겁니다. 매년 등록 하나 한 문제,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한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허가도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는 인가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등록이다.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등록 기준 갖추면 누구라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안 받아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자, 꼭 머릿속에다가 뭐 요건 이제 매년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정리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1페이지에 등록. 자, 바로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 등록을 하실 건데 등록을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지금은 신고 아니고 허가 아니다. 자, 허가처럼 아주 까탈스럽지 않고요. 신고처럼 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고는 그냥 서류만 딱 접수하면 그냥 받아줍니다. 자, 등록은 여러 가지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 7일 정도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등록 기준은 자, 크게 봤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법인 이렇게 꼭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거의 대부분 우리 공인중개사로 회사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생소하게 나온 게 자, 실무 교육도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애매했습니다. 법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말고요. 사무소 갖추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장 등록이나 보증 설정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등록 기준에는 인장 등록이나 보증 설정 없습니다. 그놈 내용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해라.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안 된다. 좀 이따 우리 교재도 나오고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거기입니다. 자, 자격증 따봐봐. 고소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어도 아예 시험도 없었으니까 바로 신고만 하면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부칙입니다. 그 사람도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일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꾸 자격증 안 따는 게 아니라 못 따니까 그럴 겁니다. 못 따니까 자꾸 중개업을 해보려고 깐죽깐죽거립니다. 제발 좀 자격증 따고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법이나 공법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부동산 학회로 뭐 투자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변호사가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무슨 투자 가치를 설명하고 현재 가치가 어쩌고 미래 가치 아마 개론 보면 꽈락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일과 첫 번째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개업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요. 괜히 또 중개업하다가 사고 치고 남의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쪽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될 거니까 교육받아라. 입니다. 여기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뭐 아주 예전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안 받아도 되는데, 입니다. 뭐 직무교육, 뭐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연수교육 이럴 겁니다. 그런 교육 다 아니다. 교육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해봤을 겁니다.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무슨 교육요? 실무교육. 옛날에 사전교육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전부터 교육받고 와라. 명칭이 좀 안 좋았는지 바꿔버렸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이수. 자, 뭐 이수나 수료나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료증 준다는 겁니다. 자, 이수 할 것. 자, 수료할 것 돼서 교육부터 받고 오세요. 정말 4일 동안 빡세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뭐 밥 먹고 8시간 꼬박꼬박 채웁니다. 정말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자, 그 정도로 교육받아라.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연수교육 아니고요. 꼭 연수교육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욕하면서 이건 또 이틀입니다. 연수교육도 아예 아니고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말이 안 됩니다. 저기 커피 타는 애가 자격증 없는 애가 받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배꼽 인사만 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윤리였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 안 받아도 되는데 게임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놈들은 필수래도 요놈 그냥 임시적입니다. 어디도 지금 아직 시행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도 교육이지만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무소. 요 사무소 합보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사무소도 까탈스러우니까 기준 갖추라고 있습니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얻어라기입니다. 가설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꼭 물어봅니다. 사무소 확보할 것.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다가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정말 그렇게 내봤습니다. 뭐 공법이냐, 뭐 계획을 수립하게 확보하라고. 입니다. 뭐 계획 아닙니다. 자, 그것도 뭐 문제라고 내놓고 그냥 우리 떨어뜨리려고 바라 그랬습니다. 확보할 거 확보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라는 겁니다. 요 대장에 그러면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나왔겠다 그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뭐가 된 기재가 된 이렇게 기재된 건물. 그러니까 확실한 건물을 얻어오라는 겁니다. 요 건물.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건축물 너무 이제 여기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은 사용검사는 받았는데 기재가 안 됐다. 입니다. 그것도 받아주냐고 받아준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검사 하나만 좀 써볼까요? 여기 이제 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약간씩 법마다 약간 다르니까 용어가 분명히 좀 다릅니다. 뭐 그거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저기 뭐 국토법 가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기 주택법 가면 집 많이 지는 것은 사용검사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 지지주는 것은 또 사용 승인 이럽니다. 용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약간 달라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검사 등을 이렇게 등을 받은 건물 이런 거 갖고 속이지는 않을 거니까요. 딱 뭐 4개 다 안 써놓고 하나만 써도 자 그런갑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용 승인 등을 그리고 받은 건물 이렇게 받은 건물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문장 복잡해질 건데요. 자, 기재되지 않아도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죠? 있다. 이건 가능합니다. 뭐 충분하구만 그입니다. 자, 조만간 기재되겠구만. 자, 여기 기재 안 돼도 검사 받았으니까 쓰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뭐 분기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자꾸 된다고 하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 요것도 되냐고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우리 법전에도 여기 아주 가로에 가득 써져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낸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뭐 저건 되겠다 이 정도면 제껴 놓으시고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근데 여기는 또 기재가 또 됐다는 겁니다. 기재가 됐다. 근데 가설입니다. 자, 가설 막 저 뭐 조립실 판잣집 막 요 정도가 가설일 겁니다. 자, 기재가 됐어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이런 거 가져가면 저기 쓰레기통을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안 된다고 라고 한마디 다 옥상 끌고 갈 겁니다. 아주 신나게 팰 겁니다. 제대로 갖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갖춰와야 그러니까 먼저 자격증 있어라 교육 받아라 사무소 오더라고 합니다. 그 사무소 갖고 등록할 거니까 합니다. 용어에서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그 사람이 개업이었습니다. 개업하려면 사무소 얻어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결격사유 자격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좀 이따가 또 결격사유도 볼 겁니다. 결격사유 이런 다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자, 결격사유는 없을 것을 이제 12개나 나옵니다. 자, 없을 것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애들이 시험에 합격해 봐야 뭐 하냐고 학교나 가야지입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격사유 있어서 1번 타자가 바로 미성년자. 혼인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이제 법률행위 하려니까 혼인신고하면 괜찮아. 했지만 여기 절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중개업할 거요. 자, 이러니까 나이 철저하게 채워서 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법인.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법인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냥 안다고 전제합니다. 법인.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특히 이제 세 개.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으니까 세 개를 정확하게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 뭐 90%입니다. 뭐 나오면 그냥 매년 여기서 나오지 뭐 다른 쪽에서는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뭐 여기서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만 가지고 한 문제 아예 통으로 냅니다. 꼭 박스 문제 내 가지고 설명 줘서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스 문제가 거의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자본금도 갖춰야 되고요. 회사 형태도 갖춰야 됩니다.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근데 보증 설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금액이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요거 많이 속여볼 거고요. 5천만 원. 또 아니라 1억 이내, 5천만 원 초과안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5천만 원 이상. 여기는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돈 없으면 이제 회사도 설립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익주사 보고는 뭐 자본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증 설정만 해. 그리고 1억 확보할 것도 그냥 보증보험료 뭐 한 19만 원 정도만 내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큰 돈 내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합니다. 근데 회사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으로 안 되니까 현금으로 확보해. 요 금액만 물어볼 거니까 자세히 안 물어볼 거니까요. 자본금 확보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이제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근데 상법상 회사인데 여기다 시험 문제 치사하게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이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종류가 5개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뭐 주식회사지만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체계. 예, 최근에 이제 유한책임도 생겨서 요 회사 종류가 5개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상법에 있으니까 회사 종류가 5개 있더라. 요 5개 중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그럼 선택이 안 되냐고. 주식회사일 거.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안 냈습니다. 자, 내면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일 것. 그러면 여기는 X. 유한도 되고, 합자도 되고, 한명도 되고, 유한 책임도 된다고 했는데, 뭔 주식회사일 거게입니다. 하나밖에 없냐고, 그게입니다. 회사 종류 많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회사.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이제, 여기 이제, 사회적인 협동조합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는 보실까요? 또는. 그리고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여기 협동조합은 지역농협 협동조합하고 좀 여기는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지역농협 거기 말고 협동조합 최근에 생겼습니다. 협동조합 많이 생겼고요. 협동조합입니다. 네,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딱 한 번만 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올해는 분명히 아마 내볼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도 안 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협동조합 종류도 많은데 사회적 이렇게 이제 사회적이 뭐는요? 협동조합은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봉사인데요, 여기입니다. 봉사.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받습니다. 보수를 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 소개. 그리고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애들 맡아주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사회 그런 거 보니까 사회봉사 이런 소리입니다. 돈을 안 받아. 우리 중급에서 돈을 안 받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돈을 안 받는 무료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급에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우리 법전에 이제 여기다가 협동조합은 포함한다고 했을까요? 제외한다고 했을까요? 제외. 근데 소속에서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소속에서는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포함한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포함이었었다는 겁니다. 얘는 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외. 여기서 제외인데 여기다 이제 뭐 포함한다. 아니면 또 등록 신청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돈도 안 받는 것이 신청 못해요. 이거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안 돼. 하여튼 협동조합도 종류가 많은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우리 법전에 이렇게 있는 거 가로에 있는 거 잘 안 보지 해갖고 치사하게 이런 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떨어뜨려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제외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한 문제 뭐 나올 때 여길 건데 뭐 틀린 것을 했을 때 요거 딱 뭐 이런 문장 나오면은 이런 놈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뭐 다른 놈들은 거의 안 쏠 겁니다. 자꾸 안 될 건데 자꾸 신청하면 어떡할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 좀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아니고 그입니다. 아주 옥상에 갈 일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4조. 우리 공인중개사법 보면 14조. 좀 더 이제 바로 겸업도 포함되는 14조. 그다음에 만을. 근데 우리 법인이 바로 이제 여러 개를 못 합니다. 법인은 아주 꼼짝 못 하고 중개업 하나에다가 겸업 6개. 여기 14조가 딱 총 다 해서 7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14조 만을 겁니다. 자, 14조 만은 뭐 한다고요? 영위. 그러니까 이제 돈도 갖춰오라, 회사 형태도 갖춰오라. 그다음에 14조 만회라 겁니다. 아주 딱 코끼었네 겁니다. 영위할 것 해서 딴짓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해봐봐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기 준비다. 그럼 저기 정량 옆에 642기에 11개도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빼앗으면은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법원이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요거 다 갖추라고, 안 그러면 등록 안 받아준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대표자는 누구? 그죠? 공인중개사. 자, 대표자는 반드시 정말 공인중개사일 거.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안 내본 문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매년 나와. 그입니다. 한 30번을 아주 울고 먹어갖고 여기 안 내본 게 아예 없습니다. 문장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갖고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안 걸리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것도 이제 한 두세 번 풀어봐야 되고요. 자, 기출문제 딱 한 번 풀어보면 내가 정말 요거 풀어봤나 할 정도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새롭습니다. 또 6개 과목 막 겹치면은 정말 아주 멘붕에 걸리실 겁니다. 두 번 봐야 한 30-40% 기억나고, 3번을 봐야 이제 한 80% 기억나면서 안정적인 점수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됩니다. 그놈이 또 이제 시험장 가고 그놈이 또 발목을 확 잡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 계속 그거 울고 먹습니다. 정말 계속 우리 선생님들은 보게 되면 저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제목은 아예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생소한 놈만 몇 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임원사원입니다. 임원사원. 근데 임원하고 이제 사원. 임원 사원에서 이제 여기 대표자는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제외. 여기도 또 나와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빼고 걔는 그냥 공인중개사이고, 자, 대표사는 제외하고 그냥 임원의 사원의 숫자만 가지고, 자, 임원 사원이 그리고 얼마가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여기 계속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과반수였다가 2분의 1 이상이었다가, 자, 지금은 이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 그래놓고 우리 시험 문제가 7명일 때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은 가능하다. 등록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이제 뭘 거?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우리 수업 때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뭐 7명이면 그렇습니다. 자, 7명이면 임원 사원이 7명이면 2명이, 그러니까 2명이 이렇게 공인중개사이면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대요. 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69로 3의 배수니까 6명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분의 1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럽니다. 여기 어렵니?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분의 1 몇 명, 그죠?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로 약분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2명. 그러니까 6명일 때 2명입니다. 1명 더 많구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거 3분의 1, 뭐 사람을 3분의 1 그러면 토막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뭐 이게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괜히 또 저기 지적법 배워갖고 이걸 버려 말이야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 그입니다. 토막살이 내가 버릴 겁니까? 이러다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몇 명이라고요? 3명. 그러니까 9명까지 3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6명 넘어갔구만. 2명 갖고 안 되겠구만. 이렇게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등록 신청, 그럼 얼마나 그냥 공무원들이 어이없겠냐고 합니다. 저리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째려볼 겁니다. 학원 어디 나왔냐고 막 그럴 겁니다. 혼자 공부하셨어요? 막 이럴 겁니다. 정말 그럼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요거 가능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엉뚱한 소리구만. 부족하구만. 그럽니다. 저기 쓰레기통에 떠들어가게 생겼구만. 요 소리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10명이면, 임원사원 10명이면, 자, 숫자를 약간 높여서 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명이 그럴 겁니다. 3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냐고, 입니다. 369로 가보니까 9명일 때 3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입니다. 1명 더 있어야 되겠구만.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시험 문제 바꿔서 이제 10명이면 5명이, 요 5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살짝 문제를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것들 또 이런 짓을 잘합니다. 요거 죽으라고 대비했지 나는 요렇게 낼 거예요. 좀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출전을 아주 가지고 놀 겁니다. 저것들이 한 달간 갇혀 있으니까 문제를 막 어떻게 낼까? 휴대폰도 못 쓰고 막 문제 빼돌리니까 아주 갇혀갖고 요거 궁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집에 아예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막 동영상 강의도 본다고 합니다. 그죠? 하루 내내 심심하니까 밥 먹고 틀어준다는 겁니다. 그거 보라고. 선생이 얘기 안 한 거 그거 내라고 한대요. 여기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아주 보게 되면요. 문제, 기가 막힌 문제가 정말 여기도 항상 매년 몇 개는 나옵니다. 우리 법령만 봐도.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합니다. 그 누구도 선생님들을 봤을 때 강의를 그거 안 했네 그러면 그놈 딱 냅니다. 그리고 교재에 없는 판례도 꼭 냅니다. 꼭 몇 개는 꼭 냅니다. 그런 거 안 봐봤지 하면서 약 올리고 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판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교재에 없어도 분명히 응용하면은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묘기지권도 계속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보호를 해줄 거예요. 공동주택 단지에서 왜 묘지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오냐고 합니다. 뭐 치우라고 못 치워 해갖고 강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판례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응용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예 그냥 교재 쓸 때는 그런 판례가 없었는데 따끈따끈한 판례가 꼭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꼭 책을 나온 판례가 교재 없는 판례가 그런 게 꼭 들어온다는 겁니다. 꼭 기르셔야 됩니다. 너무 그냥 겁먹이실 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저거 맞을 거예요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고민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엉뚱한 소리적입니다. 뭐 2분의 1이냐고 그럽니다. 그렇죠? 4명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5명 2. 자, 그래 놓으면 자, 반수 이상. 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반수 이상이고 3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까탈스럽다고 했니? 딱 4명, 딱 4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응용을 요건 아직 안 내봤는데 요거 열심히 대입해봐라. 나는 요거 낼 거요. 해갖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못된 짓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X다. 정말 4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4명. 이렇게 4명이면 되니까 등록 신청할 때 3분의 1만 갖춰오라는 겁니다. 자, 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 갖춰라. 회사 형태 중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꼼짝 말고 14조만 해라. 7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하고 그다음에 겸업. 중개하고 이제 겸업. 그러니까 여기서 겸업 잘못하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하라고. 14조가 요거 정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14조는 반드시 겸업 때문에 하나가 나와 계십니다.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원 사원의 숫자도 공인중개사 숫자를 채워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아니다. 반수 이상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이제사 정말 기준 다 갖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이제사 등록 신청. 이라서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이제 등록 관청, 그 다음에 서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 갖춰놓고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할 때 요거 다 갖춰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등록관청. 자, 요즘 뭐 등록관청 정도는 아예 안 낼 정도인데 또 예전에는 자꾸 냈습니다. 뭐 주소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내봤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중에서 등록관청은 해놓고 내놨을 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막 시를 쫙 써놓고요. 거기서 등록관청이 누구냐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아예 안 낼 정도니까요. 나 먼저 자, 등록관청은 시 그리고 두고자입니다. 자, 시공구니까 주소지 뭐 서울에 있어도 대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KTX 타면은 1시간 정도면 가든만 겁니다. 부산이면 한 2시간 반 넘어가면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갈 때면 가봐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 구청장은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하나 그런 식으로 맨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근데 꼭 여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다 똑같은데 여기는 자치구 말고 비자치구도 모두 우리 자치구는 이제 특광시입니다. 자, 여기 서울에 인구 1,000만 가까우니까 거기는 특별한 시인데 구 있어. 25개 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비자치구.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대도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비자치구. 그러니까 이렇게 자치구처럼 자, 인구가 이제 50만 넘어가면은, 50만 넘어가면은 몇 개 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자치구 비슷한 비자치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요? 여기도 비자치구.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자치구의 하남 이럴 건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가 많이 바빠. 그러니까 어디 가라고? 구로 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비자치구가 이제 저기 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험은 광역시급입니다. 인구가 120만 넘어갑니다. 저기 아마 울산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자, 비자치구가 인구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서럽게 아직은 자, 광역시가 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도 이제 꽃축제 가실 건지 못 가겠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될 건데 이제 거기도 이제 최근에 인구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용인이나 이런 쪽도 이제 막 개발 호재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잔뜩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조정적도 막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거의 인구 100만이 간당간당해서 다가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치구, 자, 수원이나 뭐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경기도 고양시나 이런 쪽은 바로 비자치구에 해당되는데 구가 있다는 겁니다. 수원에도 장안구, 팔달구, 안양에도 만안구, 성남에도 분당구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뭐 덕양구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일산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 우리 지방, 뭐 여기 아래 청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구 규모가 거의 8천에 여기 8만 정도에 가깝습니다. 자, 상당히 거기도 많습니다. 거기도 이제 꽤나 많은 쪽이니까요. 거기도 이제 구가 다 있습니다. 뭐 흥덕구, 뭐 상당구 여기 다 있습니다. 저기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 같은 경우도 덕진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포항에도 구가 있고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지방에도 상당히 많은, 자, 여기서 이제 인구가 많아서 자치구처럼 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거기 구청장님은 선거가 아니라 그냥 선임을 해주긴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비자치구에도 뭐가 있다고요?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등록 단청을 해놓고 시만 쫙 써놨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등록 단청 아니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가 있으니까 등록 단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알기는 좀 어려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거기 연고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전혀 모를 건데, 지방이 아예 모를 건데, 이제 자, 그 정도로 이제 여기 인구가 좀 없으면 거기는 바로 거기 시장님이 바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아마 의정부 같은데, 뭐 아니면 양주 같은데 이런 데는 구가 없을 거니까요. 거기 시장님이 다 받아줄 겁니다. 시장님이 시로 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등록관청은 이렇게 두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두고자 하는 지역이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주소지 아닙니다. 합격적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합격 지역 이런 것들은 관련이 아예 없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합격했냐, 주소 왜 어디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중개하려고,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괜히 긴장해갖고 막 쫄아갖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지역은 상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시군구만 정해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군구까지 나오면서 이제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 자꾸 늘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뭐 등록관청이 가장 여기 근처에 있는 시군구가 여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군구는 거의 2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226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시군구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하세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요즘 이제 거의 안 낼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제출 서류 그 정도는 아예 안 물어봅니다. 그래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출 서류도 모르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신여사입니다. 신여사 입실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입니다. 또 김여사 그러면 큰일 날 거니까 신여사입니다. 저기 매우신자 쓰시는 좀 신씨들이 상당히 좀 매워 보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대쪽 같기도 하던 덱입니다. 그래서 신여사 입실 기누시됩니다. 신여사가 시험장에 입실했대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신청서. 자,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요거 요식행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식행위. 자, 우리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서식을 안 갖추면 무효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신청서 A4 용지로 신청서 빡빡하게 그거 써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줘 오게입니다. 요식행위.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행위는 요식행위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만큼은 국가고 개인이니까 요식행위로 해서 서식을 가지고 오라고
전자하면서 안 될 테니까 자, 서식 싸들고 오세요. 그리고 자, 서식 같은 경우 이제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저기 신청서 비치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저기 부동산 정보과 가가지고 이제 신청서 달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딱 줄 겁니다. 여기다 쓰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그죠 여권용 사진이 달라졌습니다. 자, 최근에 반명한 밤 그걸 썼다가 이제 사진이 너무 적구만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여권용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5씩이 더 커졌습니다. 센치는 안 물어볼 겁니다. 여권용 사진 한 매가 필요할 건데 3.5cm. 그러니까 우리 반명합판이 3, 4cm였습니다. 0.5가 좀 커졌다는 겁니다. 요즘 다 바꿔놨습니다. 사진관이 좀 돈 좀 벌게 생겼네. 자, 애들 그냥 공무원 시험도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꿔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시험 보실 때도 응시 시험에서도 사실은 반명합판도 받아주긴 하는데 여권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격증도 여권용. 벽에다 걸어야 되는데 사진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뭐 시력들이 다 2.0인가요? 앞에 있는 그냥 글자도 안 보여갖고 근신 난시 때문에 난리가 나더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은 좀 크게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진이 적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4.5, 3, 4cm 말고 그건 반명합판 거입니다. 시험 문제 바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3.5, 4.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사진이고요. 반명합판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반명합판 사진. 요게 이제 3, 4cm인데 반명합판 사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 뭐 반명합판 사진을 제출한다? 안 된다니까 그입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 바꿨다고 이건 안 된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저기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심사한다고 일주일 걸려 그럴 겁니다. 확보 서류. 자, 보통 임대차 계약서 많이 가지고 올 건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누구 하나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결격 없다고. 외국인 입증 서류. 자,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고요. 자, 최근에 안 내지만 외국인만. 자, 외국인만인데 그럼 시험 문제 엉뚱하게 내국인도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아니요. 내국인은 다 줘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막 떠들어보고 맛이 갔나 전과 기록 있나 이런 것들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또 내국인 보고 서류 가지고 와. 그럼 머리는 좋아가고 다 위조해서 다 낼 겁니다. 자, 이러니까 내국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해 보시라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교육은 받았냐? 입니다. 사고 치니까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자, 수료 이제 확인증 사본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아직 안 내봤는데 만약에 전자적으로 아마 저기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 와서 교육 받았네요라고 전산에다가 띄워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제 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됐다. 그죠? 교육 받은 게 확인이 됐다. 라고 이렇게 방법으로 확인이 되면은 제출을 꼭 해야 될까요? 받는데, 그죠? 이런 문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확인이 되면은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시장님이 알아, 군수님이 알아, 그럽니다. 너 교육받은 거 알아. 전산에 떴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고만 우리는 편해졌구만. 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열애도 제출하냐고. 근데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많이 안 해요, 입니다. 수료증만 딱 주고 당신이 입증하세요.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실무교육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실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꼭 우리 시험에 합격하고 나셔갖고 저 등록 신청하는데 꼭 선생님 막 급하게 찾아가고 막 수십 동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는 건 서류 물어보십니다. 그때 내가 안 알려주더냐고 하면은 다 까먹어갖고요. 해갖고 그냥 아주 그냥 꼭 전화 옵니다. 정말 꼭 그렇다는 겁니다. 공무원한테는 창피하니까 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낸다 안 낸다? 하여튼 원본이고 4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나중에 신청 받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교부를 뭐 하라고? 확인. 시도지사가 뭐 주셨냐고 교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냥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낸다 안 낸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도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등록 신청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며칠 만에, 그죠? 7일 만이었습니다. 자, 등록 통지인데, 요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자, 얼마 만에, 자, 등록증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등록이 됐다고 알려줘. 자, 얼마 만에, 뭘로, 그죠? 7일 만에,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일 이내인데, 요 7일 발효, 요게 이제 심사. 요거 다 심사한다고, 심사 때문에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7일. 그 다음에 이제 뭘로만요? 서면으로만 통보하지, 구두.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두로 통보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듣고도 못 들었네. 우리 공무원도 지도 깜빡해놓고 내가 통보 안 했냐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라고 이게 다 법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그리고 서면 요거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직도 남았네. 그입니다. 첫 번째 보증 설정하세요. 우리 보증 설정 이제 따로 이제 배울 거고요.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 법에서도 나와 있는데 먼저 뭘 줄 때는 등록증 줄 때는 뭐를 확인해라. 반드시 그죠. 보증 설정입니다. 자, 등록증 7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등록증 받고 싶으면 이걸 걸어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 받을 때는 보증 설정 뭐 1억이네 2억이네 그거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배울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막 거래계약서 막 여기다가 이제 쭉 쓸 건데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자, 거래계약서 이제 쓴 다음에 저기 쭉 아래 보게 되면은 누구 이제 개업 공인주사 누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드시 본인 꼭 이름을 써야 되고요. 괜히 귀찮다고 컴퓨터에서 거기서 그냥 출력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단속 뜨면은 요것만 찌려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지 황당할 겁니다. 여기 이제 프린터로 이제 뽑아놓거나 고무인으로 푹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쓰라고 서명 및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날인할 건데 인장 등록했던 도장을 A 도장 그러면 그 A 도장만 하게 됩니다. 막 도장 막 잡히는 대로 찍어대시면은 또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엉뚱하게 나중에 정말 업무 정지 당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거 쌓여갖고 3번 1년 이내 그러면 등록 취소 떨어집니다.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자, 인장 등록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인장 등록하면은 등록증 준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써본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여기는 인장 등록하고는 관련 없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지 혼자 따라오게 됩니다. 요놈하고 둘이가 관련. 꼭 이렇게 조건부로 자, 보증 설정하면 등록증 줄게. 우리 민법 조건 배웠잖아요. 요 조건 충족하면은 요놈 준다고 했지. 뭔 인장 등록, 뭔 고용신고 요 소리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따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혼자는 영업 안 할 걸 고용인. 우리 고용인 신고 같은 경우는 고용 신고는 좀 이따 이제 한 문제 배울 건데 한 문제 나오니까 고용 신고 하라고 소속하고 중개 보존 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놈이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에도 업무 개시 전 나올 거고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 고용 신고도 업무 개시 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안 그러면 등록 취소 갈 수 있다. 그리고 업무 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입니다. 자, 보증 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된 자, 업무를 자, 나중에 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요, 못해.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이나 그다음에 우리 고용신고 갔어 저기 등록 신청 때도 요건 상당히 넓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도 요놈은 안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도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고용신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야한다. 안 하면 사무소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은 통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가 좀 촉박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안 돼요. 그입니다. 왜요? 그러지 말고요. 여기는 그냥 법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등록 통지를 받았을 때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받고 벽에 걸어놓고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잽싸게 인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있으면 종업원 신고도 하고 나중에 걸리면은 다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아주 많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한번 우리 교재 보면서 이제 요거 정도 이제 체크해 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자, 1번에 뭐 개설 등록 등록이란 이런 문제는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그냥 공부에다가 기록해.
요게 등록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로 1번의 등록관청 시공구. 여기도 이제 중개업하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줄에는요, 두려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다 뭐 주소지, 합격 지역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게입니다. 자, 두려는 지역 게입니다. 서울 가서 하고 싶으면 하시고, 자, 인천에서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게입니다. 주소지하고 관련 없대요. 합격 지역하고도 관련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시. 가로 뭐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하여튼 뭐 구가 설치되지 않는 시의 시작. 그럼 이제 구가 설치됐으면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고 구로 가. 시 바빠.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 그다음에 도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를 얘기하겠죠. 바로 시장님. 거기는 따로 이제 구가 없으니까. 그입니다. 거기서 특별은 특별인데 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이 넘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인구 1000만에 가까워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알아서 하라고 자치적으로 아예 맡겨놓은 특별한 시니까 여기는 그 시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장님만큼은 시 도지사 할 때 그 도지사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서 일반 시의 시장님의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데는 전혀 관련이 여기는 아예 없을 건데 세종시만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가 세종시는 바로 국장한테 통보해. 자, 부동산 뭐 거래 신고 같은 거 받았을 때 그런 게 여기서 나왔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전달인데 거기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자, 세종시의 성격을 아니 그럴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시로 가세요. 구가 없으니까 시로 가시라고 그입니다. 못 찾을 걸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그럼 여기 구청은 자치구도 아니고 비자치구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자치구 비자치구 다 포함해서 그 구로 가세요. 시 가지 말고. 시 바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이 바로 이제 인구 50만 넘어가고, 비자치구. 거기는 다 구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시가 아니다. 그입니다. 공법으로 따지면 여기는 비자치구니까 다. 여기가 아닐 건데, 우리 등록관청만큼은 수원시장님은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 있더만, 그입니다. 팔달구 장안구로 가라. 안양. 고양시 뭐 이런 것도 마음개 할 건 아예 없을 거니까요. 하여튼 인구 50만 넘어 저기 아래 뭐 청주가 됐건 포항이 됐건 전주가 됐건 창원이 됐건 창원도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이라니까요. 게임입니다. 거기도 이제 뭐 공장 같은 거 많아서 사람도 많이 살아.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등록의 성격은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자, 등록의 적법 요건에서 니은번 요 니은번은 꼭 조심하시니까 이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 무등록, 등록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인 자체의 효력은 여기서 이제 자, 중개인 자체의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 했을 때 이제 거래계약의 효력은 있냐 없냐 이런 거 시험 문제 그죠. 여기 그죠. 여기 효력이 있냐 없냐 있다고 해야지 없다. 거래 안전을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거래계약도 뭐 한다고요? 유효. 근데 거기다 무효. 시험 문제 내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거래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자, 못된 뭐 니은 하시면서 자, 무조건 무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안전 깨뜨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다 토해내고 뱉어내냐고. 그대로 유효라고 해야지. 두들겨 패면은 되지. 이런 소리니까 좀 3학년 3반으로 제재가하면 될 거니까요. 여기는 다른 것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예 않겠다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 거래 안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가, 거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될 건가. 민법도 다 그렇잖아요. 자, 법을 만든 사람이 판단하겠지만은 여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유효. 대신에 중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달라가면 손바닥 뒤지게 때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예 거기는 폭력 행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줘놓고 나중에 못 뱉어낼 거니까 절대로 아예 그냥 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예 안 봐도 되고요. 대인, 사람한테 주는 등록.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면 등록도 소멸, 자동 소멸. 그리고 자격증은 빌려주는 법 없다. 라고 양도되어. 자, 포상금 줄 테니까 신고하세요. 그런 소리가 대물, 그게 아니라 대인. 대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건축허가는 대물이겠지. 그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그 정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허가 아니니까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줘. 이런 소리입니다. 자, 등록 신청하면 저런 기준만 갖추면요. 그 누가 됐건 다 받아주지 안 받아준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안 받아주면 소송 들어가 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사님이 받아줘라. 라고 시장님한테 받아주라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거 모르건 얘기입니다. 눈만 뜨면은 등록을 받는데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게 저 가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딱 이렇게 네 번 정도 없다. 안 돼. 자, 소속돼 있는데 어떻게 또 등록을 신청하냐고. 그럼 이중 소속일 건데 껴들어서 갈 건데 등록 취소 될 건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가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외 아래다가 등록 신청 X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2번 정도는 있어 봤습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소속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나와서 따로 등록 신청을 해야지. 거기 소속돼 있는데 어떻게 등록 신청을 또 하냐고. 자, 법을 모르는 것은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확보일 거예요. 그것을 할 겁니다. 남자 이렇게 중개업 영위하고자 할 때 우리 외국인도 되고, 자 그리고 외국법인도 뭐하고 되고, 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외국인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정말 외국인은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혀 안 들립니다. 문제 다 읽지도 못할 걸. 오도 정말 아주 빠르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로. 문제 다 읽어볼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전혀 아예 다 읽어볼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서 가는 문제도 몇 개 있어야 이제 나중에 시간도 확보가 되고 오게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이 정도로 우리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 그래서 등록 신청 이렇게 개설 등록하려고 하면은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써서 내라. 그 다음 이제 가로 아래쪽에서 이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자, 등록 신청,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있다. 꼭 이런 식으로 자꾸 낸다는 겁니다. 정지 먹었는데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 정지 기간 중에 그럼 다 편법 쓸 건데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종별을 달리한다. 종별.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는 것을 종별. 아니 법인이 공인중개사 되는 것을 종별 겁니다. 종별. 종류가 달라졌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의외로 자주 안 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을 다시. 자, 두 번째 줄로 나오죠. 뭐 등록증 재교부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종류가 완전 달라졌구만. 자연인 법인. 이런 식으로 달라지니까 다시 등기도 해야 되고 완전 달라졌으면 등록 신청을 새로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교육은 안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교육 받냐. 정말 이제 출제 1순위 나왔네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정말 요 정도 자꾸 요 교육 갖고 정말 많이 소개받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 뭔 교육입니다. 실무. 앞으로 실무할 거잖아요. 제일 빡센 교육 4일 동안 받고 와봐봐. 그럴 겁니다. 실무 교육. 그 다음 이제 5번에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호사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입니다. 따면 되고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변호사 자격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겠냐고. 그냥 민법만 잘 알아. 나머지는 다 몰라. 입니다. 저것도 사고 칠 거요.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등록 신청은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내봤는데 최근에 또 판례가 나오면서 작년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냈으니까 올해는 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 라고만. 자, 거기서 뭐 자세하게 막 네 줄을 다 꼼꼼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변호사 등록 신청 안 돼. 이렇게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가 이제 23페이지가 바로 이제 신여사 입실이 나오네요. 신청서 써서 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실무 교육 받아야 하고. 자, 입실할 때 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실까요? 요 정도는 이제 꼭 시험 문제 내보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은 그때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등록관청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내거냐고. 저기 그때 이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은 그때는 봤으니까 안 내도 돼. 제외. 빼주겠다는 겁니다. 서류가 점점 간단해지고만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격증 내지 말어. 그럽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수료증도 내지 말어.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크게는 안 써놔도 되고요. 여권용 사진.
그 옆에다가 반명한판 사진 X라고 꼭 한번 알아도 한번 써놓고 가시면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용 사진 여권상 사진이 커졌다. 반명한판 사진 안 돼. 그리고 일본 정말 많이 돼봤고요. 사무소가 약간 까탈스럽다. 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데 가로 안에 보실까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법마다 약간 용어가 좀 다를 건데 하여튼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이미 검사 승인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건폐율 용적률 아무 문제 없고 오수 정화 시설 다 문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승인 내줄 때 거의 막 심한 뭐 큰 건물은 한 일주일 동안 아예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 시공구에 와서 그다음에 건물로서 이제 건축물 단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어쩐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건 된다는 겁니다. 자, 승인 받았구만.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기재되겠구만. 등록 신청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된다.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할 건데 그리고 자 여기서 소유 아닙니다. 전세도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하고 사용대차면은 친구가 중개사무소 아닌데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무료로 쓰는 거. 이게 사용대차입니다. 우리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민법서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대차 3개를 꼭 알아라.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임대차 요거 이제 항상 우리 문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뭐 여기서 이제 임대차가 가장 많이 나올 건데 임대차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용대차 이렇게 나오죠. 사용대차입니다. 유상무상 다르잖아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비대차 딱 그렇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법서도 정말 자꾸 나옵니다. 3개. 자, 먼저 우리 임대차는 차임이 없는 임대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한 두 종 나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요? 유상. 무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유상이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을 쓰기는 쓰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사용료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용대차. 말 그대로 이제 사용만 하는 대차라는 겁니다. 여기 돈은 없어. 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친구 옆에 그냥 사무소에서 뭐 빈대라 가면 좀 그러긴 해도 이제 그런 소리 들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빈대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니다. 책상 딱 넣어놓고 막 밥도 그냥 같이 뺏어 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대차가 뭐라고요? 무상. 그러니까 형태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임대차도 사용대차도 건물이나 토지를 쓰는 건데 여기는 차임이 있어. 여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비대차는 자, 쓰면은 소비니까 없어지죠. 입니다. 없어져. 이놈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남아있고 임대차 그 건물을 그 토지를 반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없어지는데 입니다. 안 없어지는데 요놈은 일단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 입니다. 돈 아니면 음식물 아니 옆집에서 좀 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소비대차. 여기서 이제 이자. 자, 쓰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돈 같은 경우에 이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친한 사이 같으면 이자 없을 거고, 뭐 우리 사이에 무슨 뭐 돈 100만 원 한 1년 뭐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한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먼 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무상. 근데 이자는 줘야지 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뭐 사채업사가 이자 안 받을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많이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유상무상 요거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비대차는 유상, 이자가 있으면 유상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가 없으면 뭐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확 표가 난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말 임대차는 유상만, 그리고 사용대차는 무상만. 이놈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반납해, 반환해, 입니다. 반환하는데 이놈은 일단 먼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이자가 있냐 없냐? 이자가 있으면 유상. 이자가 없으면 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저기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비디오 가게, 옛날 이제 뭐 비디오 가게, 네, 여기서 이제 가게 가서 이제 한번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이제 그 비디오를 하나 얻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디오. 그래서 이제 얻어왔는데 뭐 한 1,000원이라고 볼까요? 한 뭐 이틀 정도 빌릴 건데 1,000원. 자, 이러면 요건 뭘까요? 요건 뭘까요? 임대차일까요? 사용대차일까요? 소비대차일까요? 자, 이렇게 내놓으시면요, 요거 다 안다고 전제했는데 딱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딱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그죠? 임대차가 맞아요. 자, 보통은 요거 막 소비대차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뭐 이걸 깨 드셨나요? 깨 먹고 나서 다른 놈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용대차는 아니라는 거 뻔히 알 겁니다. 돈 있구만. 빌려온 값 있구만.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알긴 아는데 소비대처럼 많이 했을 건데 뭐 비도를 그냥 드셨습니까? 저녁 내내? 드신 건 아니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돌려주니까 여기 있구만.
네, 여기니까 정말 임대차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마음은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다 받아줄 거니까 건물만 확보해.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개사무소 바로 세 번째 줄에 봤었고요. 사용권 확보하면 되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되냐 안 되냐. 가설 건축물 대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기재가 또 늦어지는 사유 적어내면 된다. 라고 해서 가설 건축물 대장만큼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함께 내야 된다 옆에다가 가설 X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전에는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구만 나왔네요. 누구만 결과가 없다고 입증해봐봐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회를 하려고 해도 호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결과 사유 없음을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누구만? 외국인만. 그래서 이제 외국인만 거기다 이제 입증 서류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가 무슨 아포스티브가 나올 건데 한 번도 우리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뭐 대사관에서 요 사람은 격사유 없네요. 라고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포스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격사유 정말 없구만.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포스티브래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야지 이걸 막 어디 또 검색해갖고 막 자세히 읽어보시고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저런 게 바로 결격사유 없음을 입증해주는 서류다. 라고 해서 외국인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처리기간, 저 7일 옆에다가 심사, 결격사유 심사 때문에 저건 정말 많이 걸리게 생겼구만. 그러셔야 됩니다. 일주일 걸려. 자, 7일 이내에 멀러 소식이 오니 이런 것들은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니은번에 바로 이제 아까 자격증 안 낸다는 소리가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떼보면 될 거니까 내라고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조해 오니까 불안한 것들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격증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도 필요 없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필요 없다. 법인은 다 조회할 거니까 자, 위에는 신여사 입실만 가져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서 이제 수수료가 있다 없다. 정말 수수료 있다 없다는 자주 내요. 이런 건 정말 자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자, 금액 안 물어볼 건데 입니다. 자, 국장이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수수료. 자, 보통 이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시도지사가 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교부인가 재교부인가, 그죠? 재교부. 옆에다 이제 교부는 X. 저기 이제 세 번째 나오네요. 교부는 정말 없어. 축하 선물로 아예 여기 처음에 줄 때는 자격증 공짜로 줄 거예요. 어려운 시험 합격하셨네요. 공짜로 자격증 조효입니다. 거기 딱 한 번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등록증 교부인데도 있어. 자격증 교부만 없어 그럽니다. 그리고 재교부 있다 없다? 등록증 있다. 2번, 4번, 6번에 다 재교부 다 있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러면 신고 필증 교부인데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5번도 있다. 하여튼 등록 신청이나 신고 필증은 처음 때도 다 수수료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재교부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수수료 안 내는 거 휴업해요. 그다음에 뭐 인장 등록이나 거용 신고나 저렇게 자격증 교부나, 그다음에 거리정보 사업자는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거리정보 사업자는 아예 없고.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기업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올 작년도 정말 치사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했는데 시도 조례가 아니고 찾아봐라. 그렇게 확 바꿔놓으니까 요놈이 헷갈렸다는 겁니다. 국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도자도 많이 바쁘고요. 국장도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맡겨. 공단에서 정할 건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정할까요? 자, 니은번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의고사가 두 번째 줄에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검문장을 딱 빼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빼도 딱 말이 돼요. 정말 말이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골탕먹이를 하고 저것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그 다음에 재교부도 시도지사 바빠. 그럼 공단에서 니들이 발급해. 그럴 겁니다. 재교부 업무를 위탁을 하면 맡겼다 겁니다. 저기 명신탁처럼 맡겼다. 자, 신탁자가 그입니다. 위탁한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이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가 결정.
그죠? 여기 아래입니다. 그게 아니라 위탁환자의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서 금액 28,000원 괜찮겠습니까? 라고 승인을 얻지. 위탁받은 자가 결정한다고요? 버르장머리 없이 공단이 정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가 승인을 얻어 한 단계 거쳐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지. 절대로 공단에서 알아서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하면 바로 옥상으로 끌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내보려고 정말 치사하게, 자, 여기서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여기는 이제 시도조례로 이제 정하고, 그 다음 이제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중개 보수 때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일본은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금액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개부에는 금액 안 물어볼 건데, 먼저 매수 신청 대리 중개부에서 이제 나중에 경매하겠다고 했었을 때,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얼마라고요? 2만 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등록 신청할 때도 저 2만 원 정도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우리 법령에는 안 물어보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 물어봐요. 2만 원. 그리고 중개법인은 얼마입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꼭 속여볼 만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2만 원, 3만 원, 합이 얼마? 5만 원. 합이 5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수입 그리고 인지인가 증지인가 그것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지, 증지. 자, 그건 아직도 안 내봤지만 이제 우리 인지. 자, 인지라고 했을 때가 이제 인지는 요거 이제 저기 국가 중앙. 이렇게 국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바로 세금 정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인지. 그러니까 우리 국가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증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전에 아주 저기 세법인가 그쪽에서는 이거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지, 증지 달로입니다. 인지 말고요, 증지입니다. 우리 저기 뭐 등기 신청할 때도 인지세 따로 있고 증지세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지는 어딜까요? 저기 지방입니다. 지방. 뭐 시도라든지 그다음에 시군구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인지 정지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용어를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뭐 거기다 증지 안 그러겠지만요. 자, 여기서는 거긴 인지가 맞습니다. 인지. 국가로 갈 거니까 인지여. 여기는 증지가 아니다. 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인지라는 것만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금액도 안 물어봤고 여기는 인지다. 그다음 이제 우리 등록 기준 이제 여기가 정말 별표 3개 갑니다. 여기 하여튼 무조건 물어봐. 그냥 안 물어보면 이상한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꼭 물어본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때 실무교육 수료할 것이라고 먼저 첫 번째 교육은 받았냐 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다음에 그 가로 있는 거 우리 모두 봤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한번 와볼까요? 자, 먼저 상법상 뭐 회사.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되긴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가로를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한 놈이 안 돼. 입니다. 자, 돈 안 받는 것들은 하지도 말아. 사회적인 뭐 협동조합. 요놈 꼭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동조합도 되더만 입니다. 물론 이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만 안 되지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우리 그죠? 회사는 자본금 없으면 아예 설립도 못 합니다. 저것들이 돈 없으면 설립도 못 돼.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도 들어가고만 5천만 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4조만 영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 14조가 중급하고 경험 6개역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고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원사원 숫자 쓸 때는 대표자 어쩌라고요? 제외. 그러니까 저 제외도 포함한 이렇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제외에 그입니다. 꼼꼼하게 보세요. 어째 답이 없다.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얼마라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369로 계산해 봤구만. 3의 배수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3번, 4번이고 뭐 다 요건 다 갖춰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임원사원. 여기다가 또 3분의 1 그런 적 있습니다. 4번. 전원. 요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다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전원 모두 다. 그다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됐건 그냥 대표자가 됐건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다 받으라는 겁니다. 아주 법인은 더럽게 까탈스럽구만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보셨던 요건 다 똑같습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괜찮아. 사용자도 괜찮아. 가설은 안 돼. 요 소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서 이제 거기 주의사항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 정도만 이제 봐도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 이제 6번째가 등록 통지 며칠 만에. 요즘에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자, 2번째 줄로 바로 와도 되고요. 먼저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얼마 7일 심사 때문에 일주일 걸렸다. 당장 주세요. 그럼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심사 안 되니까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 등록 신청할 때 뭘로요? 서면. 그래서 이제 서면 거기다 구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두 말고 서면 한 개밖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해야 되겠구만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일 걸린다는 소리가 저렇게 조회 결격사유 있는 점들이 다 조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교육 받았는지도 다 조회하고 자 이러니까 7일 정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년 디귿까지는 안 봐도 돼. 저 7일을 하고 서면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등록증 언제 주냐고 입니다. 인장등록 아니다. 고용신고 아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기업번호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법전에도 나와. 입니다. 개설 등록 한자가 뭐를 설정했는지 보증 설정. 그 보증 설정 첫 번째 줄 딱 중간 바로 옆에 보증 설정 꼭 옆에다가 밑줄 좀 해놓으시고요. 보증 설정 하면 그럼 이제 배째일 일 없구만. 자, 1억을 가입했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 아주 의심은 더럽게 많아입니다. 자, 교부를 여기서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할 때는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해라 라고 법에다가 명령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니은번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붙이기 억울해서 이건 자주 안 내는 건데 시험에 합격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3번째 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동일한 등록 관청 안에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면 등록증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 뭐 니은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 뒤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뒤쪽은 그냥 간단하게 볼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